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시장이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죠. 뭐 특별하게 많이 떨어지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종목별 편차가 워낙 큰 그런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체감으로 느끼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그런 시장 흐름은 상당히 좀 약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나는 물려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시세판을 보게 되면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눈에 띕니다. 그쵸? 아, 이 종목을 왜 안 샀을까? 아, 이 종목을 왜 미리 팔았을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이걸 왜 매도를 안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내가 이렇게 손절을 못하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 이런 후회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그게 뭐 여러분들 실력이라든가 여러분들 어떤 뭐 잘못이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예전과 좀 달라서 그런 어떤 심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시장의 특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가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잖아요. 그쵸? 주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위로 30%, 아래로 30%, 그러니까 즉 수익 30% 정도. 아, 나 지금 수익이 30%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지금 손실이 30% 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슬프다. 아주 비관적이고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 내가 매매를 안 한 입장이라고 본다면. 그 플러스 30%가 언제든지 보합이 될 수 있고요. 마이너스 30%가 언제든지 보합이 될 수 있어요. 주식이. 매일매일 시세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관하면 할수록 내 수익률은 점점점 힘들어진다. 뭐 손절을 몇 번 하게 되면 내 계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 만약에 반대로 되면 뭐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이걸 손절매하고 많이 올라간 주식을 따라서 샀는데 반대 현상이 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장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런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세판 보면 카카오, 네이버, 특히 카카오 올라가는 거 보면 굉장히 저는 좀 속이 쓰려요. 왜 그러냐면 좀 미리 팔았거든요, 카카오를. 저희 뭐 그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150% 수익이 났으면 챙기는 게 맞아요. 저희가 1년이 좀 넘었죠. 카카오를 추천한 지가 10만원, 11만원 그 아래에서 추천을 해서 27만원에 팔았으면 잘 판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덜 배가 아픈데. 자, 어찌됐든 그게 아닌 입장에서 카카오를 지금 보고 있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배가 아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카카오를 안 사고, 사기가 좀 배 아프잖아요. 근데 안 사면 계속 올라오고, 자, 그런 심리를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카카오, 네이버, 얘네들을 산다라는 건 지금은 저는 반대예요. 더 올라가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뭐 비대면 관련해서 제일 핫하잖아요. 하지만 주식은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를 해서 또 걷어들이는 시점이 있어요. 완전 바닥에 사서 완전 고점에 팔 수는 없는 것처럼 어느 정도 무르익었으면 주식을, 그쵸, 이제는 사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신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갈 수 있는 제2의 종목을 우리가 항상 꿈을 꾸는 것이죠.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처럼 갈 수 있는 종목군, 대표적인 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 오늘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내던 아니면 손절매를 하던 간에 이런 종목이 왜 카카오나 네이버가 아닌 앞으로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오를 주식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뭐 크게 물리거나 또 손실을 보는 그런 실수를 많이 줄이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종목에 대해서 오늘 한번 뭐 낱낱이 파헤쳐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어떤 종류의 종목이 있는지, 또 그 종목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추천주는 아니에요. 여러분, 추천주는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 카카오나 네이버를 대신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리고 이미 다 노출이 되고 이미 다 누구나 다 와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닌, 아직은 물음표가 있을 때, 그죠? 여러분, 카카오나 네이버도 물음표가 있을 때 사셔야지 돈이 된 거죠. 그쵸? 10만원 아래에 카카오는 물음표가 있었어요. 네이버랑 많이 가려져서. 근데 지금은 뭐예요? 완전 느낌표를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쵸? 물음표에 사서 느낌표에 파는 게 정말 진정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점 명심하면서 오늘 주식공장장 TV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냐면 여러분 바로 이 종목이에요.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뭐 많이 들어봤던 그런 종목이다. NHN, 그죠? NHN. 우리가 예전에 네이버랑 NHN은 한 회사였었어요, 그죠? 근데 네이버에서
게임이죠. 한 게임 부분이 이렇게 좀 분사가 됐죠. 공동 창업자가 나는 게임을 해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분사가 되면서 네이버는 네이버가 됐고, 그때는 NHN이었어요. 말 그대로 NHN인데 거기 이제 네이버로 분사가 됐고, 또 NHN으로 게임으로만 이렇게 분사가 된 회사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그쵸? 지금은, 매출 구조가 처음에 이제 게임이 절대적이었었어요. 게임이 절대적이었는데, 지금은 매출 구조를 보니까, 결제 시스템 있죠? 여러분들, 결제 시스템, 페이코라든가, 또 간편 결제라든가, 그죠? 결제 대행,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제 및 광고 부분이 약 40%를 차지합니다. 전체 매출 중에서. 그 다음에 게임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이제 뭐 컨텐츠, 다른 뭐 웹툰이라든가 뭐 다른 컨텐츠 수익으로 약 30% 이렇게 매출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이코라고 여러분은 간편 결제 서비스가 바로 NHN의 자회사입니다. 페이코, 그죠? 페이코가 지금 상장되어 있잖아요. NHN 사이버 결제, 한국 사이버 결제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페이코가 40% 이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다음 웹툰 서비스로 거의 코미코라고, 그죠? 네, 코미코라고 있고요. 코미코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들어본 회사고, 지금 상장되어 있는 그 코미코가 아니에요. 대만에서 이 웹툰 660만 건 다운로드를 기록한, 대만에서 웹툰 플랫폼 대만에서 1위 업체입니다. 코미코. 이걸 이제 자회사로 가지고 있죠. 지금 카카오랑 비교하면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웹툰 같은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페이코는 카카오페이라든가 네이버페이 같은 그런 간편 결제 시스템이고, 그 다음 클라우딩 서비스로 토스트라는 또 자회사가 있죠. 종합 IT 솔루션 제공업체입니다. 굉장히 커나갈 수 있는, 그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또 벅스뮤직, 여러분 멜론 잘 알고 계시죠? 카카오 자회사 멜론이 지금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만, 벅스뮤직이라고 해서 지금 음원 사이트도 NHN이 가지고 있죠. 그 외에 교육 서비스 1위 IM스쿨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도라고 거기 있네요. 그죠? 고도, 전자상거래 솔루션 업체, NHN 고도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박사라든가 티켓링크, 유명하죠? 여행사, 또 티켓 서비스, 티켓링크도 인수를 했고요. 또 NHN KCP라고 하는 회사도 보유하고, 그 외에도 기타 자회사들을 여러 개 거느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업 아이템만 보면 카카오랑 네이버랑 거의 유사하죠. 그쵸? 네,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NHN이 이렇게 좀 많이 거느리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죠. 사실 카카오랑 네이버가 올라갈 때 이 NHN은 못 올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실적이라든가 볼륨 면에서 카카오랑 비교가 아직은 안 돼요. 그죠? 카카오가 네이버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게임 부분에서 사실 게임은 뭐 온라인 게임 위주, 웹보드 게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좀 사행성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죠? 뭐 하루에 뭐 한도가 얼만큼. 근데 이게 4월 달부터 웹보드 게임 매출이 하루에 10만원 손실 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에 이 게임 부분, 특히 웹보드 게임에 대한 어떠한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 신작도 출시가 기대가 되고 있고, 어쨌든 게임 부분이라든가 또 앞서 말씀드린 음원, 그죠? 그 다음에 커머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NHN 고도, 이게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인데요. 이따가 좀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에서 자회사인 NHN 고도랑 중국 이커머스 자회사 에이컨메이트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사업을 주도해서, 매출이, 거래액이 지금 중국에서 1000억대가 돌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고도의 계열사가 NHN 에이컨메이트인데, 이게 알리바바 B2C 쇼핑몰이라고 한 티몰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공식 파트너사인데, 거래액 상위 3% 안에 드는 유일한 한국 기업입니다. NHN 에이컨메이트라고 하는 이커머스 회사예요.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 또 하반기에 마이데이터 사업도 본격,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부에서 하는 시범 사업인데요. 개인들이 직접 내 개인 정보를 제3자한테 전달하는 걸 이제 허락하는 거예요.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뭐 통신사라든가 병원 같은 데다가 새로운 서비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의 페이코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 금융데이터 통합 조회라든가 또 생애 주기별 금융상품 추천 뭐 여러가지 또 금융 분야라든가 여러가지 또 이런 부분에 어떤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또 그게 실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회사가 바로 NHN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익숙하지만 잘 몰랐던 그런 부분. 근데 이제 NHN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지난 5월 14일 날이 95,000원대였는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86,000원대로 주가가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그죠? 지금 비대면 해갖고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NHN, 사이버 결제, 이런 것들이, 자회사들, 이런 것들이 막 날아가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그쵸? 자, 카카오 같은 어떤 흐름, 5월 달에 비해서, 아까 5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보니까 20만원에 있던 주가 벌써 10만원이 올라버렸어요. 한 40%, 50%가 좀 올랐거든요. 카카오 같은 종목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네이버도 지금 뭐 20만원에 있던 주가가 지금 뭐 28만원까지, 카카오가 역전하긴 했습니다만, 네이버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NHN 한국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은 미리 올라서 좀 조정을 받았었네요. 그죠? NHN. 근데 NHN을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져 버렸어요. NHN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를 많이 받았다는 측면인데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다른 게임 업체랑 비교해보면, NHN이 올해 30%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카카오는 지금 뭐, 100%가 넘게 올랐고요. NC소프트도 한 77%? 네이버도 한 50% 올랐고요. 다른 게임 회사들도 90%, 80%, 뭐 네오이지도 70% 올랐고요. W게임즈 같은 60% 이상 올랐어요. 근데 NHN만 주가가 30%밖에 못 올랐다라는 점. 많이 소외가 됐다라는 것이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주 맥락 차원으로 본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NHN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죠. 여러분, 월봉을 볼게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이제 2019년 총가요. 1년 좀 넘게 가고 있습니다. 10만원대 추천을 해서 1년 넘게 보유했었어요. 근데 요걸 못 먹었죠. 우리가 언제 팔았냐면, 요때 팔았어요. 5월 말에. 이 정도 오버슈팅이 좀 나왔다. 그죠? 이때 팔았어요. 뭐 한 달 조정받더니 다시 가지고 요걸 못 먹었다라는 게 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죠. 10만원에 사갖고 27만원에 팔았으면 잘 판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걸 지금 따라잡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월봉상 지금 역사적 신고가예요. 물론 더 갈 수 있지만, 투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은 좀 무리라는 겁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네이버도 지금 이런 포인트예요. 역사적 신고가란 말이죠. 뭐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죠. NHN. 얘는 지금 바닥에서 조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NHN이 훨씬 더, 그렇죠. 앞으로 카카오처럼 네이버처럼 될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카카오가 뭐 더 좋은 카카오가 되고 네이버가 더 좋은 네이버가 될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들이 더 유리하지만, 주가는요, 이 회사의 주가라는 것은 안 좋았고 좀 별로였을 때의 주가가 좋아지는 그런 단계에 가장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여러분들, 비대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도 여러분들 오른 시점이요, 보시면 최근에 제일 많이 올랐네요. 그죠? 최근에 비대면 얘기가 나오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가 나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나온다고 카카오의 성장성이 훼손되고, 안 나온다고 뭐 성장성이 더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이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카카오, 네이버도 당연히 좋지만, 우리가 NHN에 대한 어떤 향후의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가 카카오랑 네이버랑 비슷해요. 자,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만약 카카오랑 네이버가 주가가 떨어지든지, 지금 갭이 엄청 크거든요. 물론 실적에 대한 볼륨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정상화 된다라고 한다면, 정상화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카카오나 네이버가 주가가 이제 떨어지거나, 그죠? 아니면 걔네들이 더 이상 못 오른다라고 한다면 NH는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비대면 이게 하나의 큰 트렌드로, 일시적 유행이다 비대면이, 그러면 NHN 볼 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일시적 유행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풍토로 자리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 비대면은
앞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한테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때요? NHN 충분히 우리가 매력 있게 당장 뭐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렇죠? 소외를 오랫동안 받았고,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에 비해서 별로 꿀릴 게 없는 그런 비대면 사업 아이템들을 다 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볼륨이 작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소외를 받는 거는 조금 억울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NHN 그 페이코 있잖아요. 페이코가 지금 경기도 공공배달앱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죠?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지금 이 공공의 문제, 뭐 가격을 많이 올리고, 그죠? 배달료를 올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독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뭐 경기도라든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 전용 공공 배달 앱을 지금 준비하고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공공 배달 앱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 페이코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다는 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했죠. 그다음에 7월 달에 SJ은행하고 페이코하고 그다음에 제일이지 통장도 출시가 되죠. 앞서 말씀드린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있고요. 좋은 그런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지금 티켓링크라든가 여행 박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지금 주춤해 있는 그런 상태지만 앞으로 정상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여행 관련한 여행사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의 큰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매력이 당연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커머스 중국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이컨메이트가 1000억대, 거래액 1000억대를 돌파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중국에서 방송되고 있는 에이컨메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홈쇼핑 하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주로 많이 나온 게 이 생활용품이라든가 화장품, 또 건강식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한한령을 해제한다는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화장품 관련해서 지금 막 난리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이 중국의 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의 어떤 실적 또 증가, 앞으로 거래액이 더 2천억이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라고 본다면 이 B2C 쇼핑몰 이 T몰의 공식 파트너로 있는 에이컨메이트, NHN 에이컨메이트의 선전도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 자, 주가의 흐름을 잠깐만 짚어볼게요. NHN. 자, 이틀 연속 올랐어요. 그죠? 지금 고점 대비해서 계속 조정을 받았다가 한 2달 조정을 받았다가 바닥을 확인하고 최근 이틀 퉁퉁 떴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넷마블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넷마블. 그죠? 넷마블. 게임 회사인데요. 이것도 이슈를 갖고 있었는데 기회가 되니까 그렇게 답답하게 안 가다가 얘도 사실 많이 비대면 관련주로서 많이 소외를 받았었죠. 근데 계기가 되니까 한번 퉁퉁퉁 10만원 아래 있던 주가 벌써 12만원, 20-30%가 퉁퉁퉁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NHN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된다면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고, 특히나 부담이 없어요. 주가가 계속 월봉상 바닥권을 기어서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해요. 이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죠. 10만원 선 안착이 되게 되면 지금 증권사에서 11만원, 12만원 목표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틀 퉁퉁 올라서 한번 눌림목이 나와주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NHN 짧게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정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 이미 완성되어 있는 누구나 느낌표로 생각하는 그런 주식을 매수하지 마시고요. 아직은 그렇다고 부실주에 투자하면 안 되죠. 이게 참 잘 될까? 잘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물음표가 있을 때 주가가 싼 거예요. 우리가 느낌표로 바뀔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지금의 카카오 네이버처럼 NC소프트처럼 아직 물음표가 있는 그런 종목을 당장 NHN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어떠한 IT도 좋고 또 바이오도 좋고 다른 어떠한 섹터에서도 여러분 항상 느낌표가 아닌 물음표에서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 절대 짧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을 믿어야 됩니다. 우량주 투자를 1년 좀 더 기다려서 10만원짜리가 27만원 되면 여러분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쵸? 매일매일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팝니까? 일주일에 어떻게 주식을 금방금방 바꿉니까?
조정도 견뎌내야 되고 지금처럼 올라가기 위해선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이. 자, 이 말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시청자들이 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장이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또 다가올 좋은 시장을 위해서 꿈을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해주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